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럽 최고의 명문 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김민재 선수도 미쳤고 이강인 선수 역시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미쳤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강인 선수의 최근 미친 폼은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라리가 한국 선수 최초의 멀티골을 기록한 것도 모자라 오늘 팀의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집념의 멋진 선제골을 기록하며 리그 6호 골 4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마르카가 보도한 바와 같이 아틀레틱 빌바오의 발베르데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대놓고 이강인과 무리키 선수를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발베르데 감독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반 12분 이강인 선수는 상대 선수 다리 사이로 지나는 환상적인 드리블로 공격의 기점을 만들었고 빠른 방향 전환 패스 이후에 골문 앞 무리키가 내어준 좋은 패스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원터치 슛으로 마무리하는 수준 높은 골을 기록하였는데요. 지금 현지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논란의 경기 종료 직전 PK가 아니었다면 팀을 승리로 이끄는 멋진 골이 될 수 있었기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1대1 무승부로 경기는 종료되었지만 당연히 이 경기의 공식적인 최고의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몫이었으며 현지 매체들도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모습에 주목하였습니다. 현지 매체 아스는 오늘 이강인이 좋은 플레이 끝에 마요르카를 앞서게 하였으며 마요르카는 최근 요술봉에 맞은 듯한 마법 같은 이강인의 골로 먼저 승리를 맛보았지만 PK를 내주게 되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크게 주목할 것이 없었던 전반전에서도 이강인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후반 57분 힐킥으로 공을 빼낸 다음 질주로 마무리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들도 일제히 이런 멋진 활약을 선보인 이강인 선수에게 이 경기장 안에서 뛰었던 모든 선수들 중 최고 평점을 선사하고 있었는데요. 한마은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8.2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고 선수로 선정하였고 후스코어드 역시 이강인 선수를 최고 선수로 선정하고 평점 8.4점을 부여하였으며 소파스코어 또한 평점 7.8점으로 이강인 선수를 최고 선수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요르카의 팀 특징상 이강인 선수가 많은 공격 기회를 가질 수 없음에도 6번의 드리블 시도를 100% 성공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점이었는데요. 팀의 수비적 전술 성향상 볼을 잡아도 팀 동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다른 통계 부분에 손해는 있었지만 그나마 존재했던 작은 공격 기회들은 이강인 선수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요르카 팬들은 SNS에서 이강인 선수의 골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겸손한 손흥민, 토요일날 토트넘에서 경기를 뛰더니 월요일에는 마요르카에서 경기를 뛰었네. 겸손해. 최근 이 예술가는 매우 영감을 받은 상태야. 제발 우리를 떠나지마. 그가 우리를 떠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넌 나의 빛이야 이강인.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중립 팬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시즌에 어떤 팀이 그를 데려갈지 기대된다. 그는 바이아웃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가 잘할수록 발렌시아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 그는 요즘 너무 핫하다. 지금 훌륭한 폼을 갖고 있어. 아시아에 요즘 흥미로운 선수들이 너무 많아. 유럽의 많은 클럽들이 이 선수와 계약을 시도해야 해. 이번 여름에 몇몇 한국 선수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건 흥미로울 것 같다. 김민재와 이강인은 확실히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 거야. 제발 아틀레티코로 와줘 강인. 미래의 아틀레티코 전설. 제발 그를 아틀레티코로 데려와. 최근 이강인 선수의 다음 팀에 대한 소식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등장한 팀이 바로 라리가 명문팀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에 아틀레티코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미 1월에도 영입 시도가 있었던 아틀레티코였고 다시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을 아틀레티코의 감독 시메오네가 승인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이적 소식 때문에 뜨거운 토론이 펼쳐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즈만의 훌륭한 백업이 될 거야. 불가피하게 나오는 말이 그가 아틀레티코의 수비적 플레이 스타일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그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수비적인 팀 중 하나인 마요르카에서 매우 잘 뛰고 있어. 그가 아틀레티코에 완벽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젊고 재능이 있으며 공격적인 위치에서 그는 마치 개처럼 뛰는 정신력까지 가지고 있어. 지금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아스톤 빌라, 브라이튼, 울버햄튼, 번리야. 극도로 기술적이고 재능 있는 선수다. 스페인의 모든 팀에게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수비진을 30분 동안 요리하는 것을 직접 본 시메오네가 이적을 승인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거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맨시티에서 펩 감독 밑에서 이강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뉴캐슬, 브라이튼, 빌라도 그에게 긍정적인 선택이 될 거야. 이강인이 결국 스페인에 머물며 아틀레티코에 입단한다면 그건 견고하긴 하지만 흥미로운 움직임은 아닐 거야. 토트넘 팬인 내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 유형이라고 봐. 우리 팀에는 기술적인 선수가 부족하고 그가 우리 팀에 오면 선발로 나서게 될 거야. 지금 아틀레티코와 함께 다양한 팀들의 이강인 선수 영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아틀레티코보다 유리하다는 팀이 등장하였는데 그 팀은 바로 토트넘입니다. 그 유리하다는 이유는 토트넘이 거의 비공식 에이전트라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이것은 과거 김민재 선수의 영입 시도 때에도 한번 써먹었던 것이긴 합니다. 당시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천하의 명장 무리뉴 감독도 김민재의 영입을 원했지만 구단의 바보 같은 결정으로 그 기회를 날려먹은 적이 있었죠. 그래도 어쨌든 이번만큼은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토트넘 현지 매체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이강인 선수를 마요르카의 에이스가 아닌 라리가 에이스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트넘 관련 매체 더보이 호스퍼는 토트넘이 최대 3천만 유로의 라리가 에이스 이강인에게 매우 관심이 있으며 그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 선수는 이번 시즌 스페인 클럽의 핵심 선수이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타겟이기도 하다면서 전방 세 곳 어디에서나 뛸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하고 토트넘 공격에 재능과 골을 더할 선수이며 나이가 어리기도 하기에 코칭과 경험을 통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라 소개하는 이 기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탑 클래스 수비수들과 경기하는 것은 그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한국 선수인 손흥민과 함께 뭉칠 수 있는 기회는 이강인 선수에게 더욱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는 기사는 문제는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와 같은 클럽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할 의향이 있는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공격에서 상당히 부진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골잡이인 해리케인과 유망한 젊은 재능을 가진 이강인이 함께한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리그 최고 수준이 될 것이기에 그가 과연 계약을 하게 될지 지켜보고 싶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이강인이 합류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옵션을 가져갈 수 있으며 토트넘은 그의 바이아웃 금액인 3천만 유로를 지불할 만한 확실한 재정도 있기에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앞설 수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만약 아틀레티코와의 계약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다양한 팀들 중에 한 팀을 고르라고 한다면 스페인 출신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최근 폼이 나쁘지 않은 팀 아스톤 빌라를 꼽는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쿠보 선수 때문에 최근 라이벌 구도를 계속 만드는 일본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틀레티코 이적 이야기에 일본 축구 팬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강인 선수를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강인은 지금처럼 소년가장팀이 어울리지 빅팀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일본이기에 그러려니 한다고 쳐도 실제로 아틀레티코와 같은 명문팀으로 가게 된다면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 즐비하기에 주전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꼭 보고 싶은 것은 수준 높은 선수들과 호흡하는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뽕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나라 선수라는 것도 감안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라는 팀에게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면 토트넘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트넘이 가장 절실한 두 포지션이 바로 믿을 수 있는 수비수와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이강인과 같은 선수이기 때문이죠. 이강인 선수의 입장에서도 유럽 최고의 공격진이라 할 수 있는 손캐 콤비와 발을 맞춘다면 얼마나 더 대단한 모습을 보일지 마치 게임인 것 마냥 즐거운 상상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토트넘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독도 팀 상황도 모든 것이 변수투성이인데다가 해리케인을 비롯한 선수단의 변화도 오리무중인 현 시점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허황돼 보이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축구매체 포포2의 기사 때문인데요.
기사는 토트넘이 지친 선수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지금 토트넘 선수단을 재정비하여 극적인 재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계약 만료 시점인 선수들이 많으며 클럽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팬들에게 확신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해리 케인을 잔류시키기 위해서라도 레비 회장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매체가 언급한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기사는 이강인의 영입은 케인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팀의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지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이 마요르카에게 이적료와 함께 즉시 전력감의 많은 선수들을 마요르카에 임대할 것을 제안하여 이강인 선수의 공백을 메꿔야 하는 마요르카에게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틀레티코와 토트넘이란 팀이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기에 이 두 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팀들 사이에서도 이강인 선수 영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오늘 경기도 다시 한번 그 관심에 더 큰 불을 지피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름 이적 시장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에 이강인 선수가 현명한 결정을 하겠지만 그저 이런 많은 팀들의 관심만으로도 이강인 선수의 남아있는 경기들을 더욱더 재미있고 기분 좋게 관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